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기사 20년차 강경욱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다가 전기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끄신 적 많으시죠? 저는 수만 건의 에어컨 AS를 거치면서 받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핵심적인 6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 놓고 저녁에 에어컨 틀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에어컨에서 이 버튼 하나면 전기세 걱정이 사라지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시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에어컨 전기세 폭탄 피하는 꿀팁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온도보다 습도를 먼저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체감 온도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28도일지라도 습도가 80%라면 매우 덥고 무겁게 느껴지며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반면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40% 이하로 낮아지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에어컨의 전기세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76세 박병철 어르신은 전기세 절감을 위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이 있어 찬 바람을 오래 쐬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자 손자가 알려준 제습 우선 작동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전 11시경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30분간 가동한 후 냉방으로 전환하자 이전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고도 시원한 실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을 예전보다 한두 시간 덜 틀게 됐고 전기세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라는 박 어르신의 말처럼 습도 조절만 잘해도 에너지 절약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기 전에 먼저 제습 기능만 2030분 정도 작동시키면 실내 습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그 후 냉방 모드로 전환하면 훨씬 빠르게 시원해지고 설정 온도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습도를 줄이는 것은 냉방보다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원하는 쾌적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 두 번째는 바로 실외기 청소와 그늘막 설치입니다. 에어컨의 냉방 효율은 실내기뿐 아니라 실외기의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기만 청소하고 필터만 관리하지만 실외기가 열을 얼마나 잘 배출하느냐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달라집니다. 실외기에 먼지, 낙엽, 거미줄 등이 쌓이면 열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에어컨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과 중간에 한 번씩 실외기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 외에도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절전 전략입니다. 실외기가 햇볕을 정면으로 받으면 기계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효율이 떨어지고 냉매 압력도 상승해 과열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우산, 천막, 베란다 차양, 접이식, 차광막 등으로 실외기에 간단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외기 주변에 통풍을 막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6세 김순임 여사님은 작년 여름부터 손수 실외기를 관리하며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시원하게 쓰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실외기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고 접이식 빨래 건조대에 밝은색 천을 씌워 그늘을 만들어 줬더니 확실히 시원해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라고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후 에어컨 사용 시간도 줄었고 실제로 7월과 8월 전기요금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실외기 관리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도 실외기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냉방비를 아끼고 싶다면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기 전에 먼저 베란다나 창밖의 실외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77세 정충분 어르신은
작년 여름부터 이 전략을 실천하며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평소 낮잠을 즐기시는데 이전에는 오후 2시쯤 더위를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세게 틀곤 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알려준 프리쿨링 방법을 시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프리쿨링이란 무엇일까요? 에어컨 사용 시 가장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햇볕이 가장 강하고 실외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에너지 소비 피크타임이라 하며 전력 단가가 높은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크타임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미리 실내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프리쿨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충분 어르신은 오전 10시 전후 해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전에 에어컨을 잠시 작동시켜 실내 온도를 낮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무더위에도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 에어컨을 자주 틀지 않아도 되고 작동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단열이 잘 되어 있거나 암막 커튼 등을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에어컨을 26도로 맞춰 30분만 가동하고 암막 커튼을 닫아둔 채 집안을 식혀두었더니 정오가 지나도 집안이 시원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예전엔 오후 내내 틀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켜는 날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프리쿨링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에어컨의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크타임 요금을 피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에너지 전략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더위가 오기 전에 집안을 시원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에어컨 절약 방법입니다. 에어컨은 켜놨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서울 성북구의 75세 정숙자 여사님은 지난해 여름 내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지만 방은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았고 전기요금만 치솟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필터는 에어컨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며 이 부분이 막히면 냉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냉방 효과가 떨어지고 에어컨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필터의 오염 상태에 따라 전기 소모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소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커버를 열어 필터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약간 풀어놓고 필터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먼지가 제거되면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다시 끼우면 됩니다. 정숙자 여사님도 손녀의 조언으로 필터 청소를 직접 실천한 이후 에어컨을 더 짧게 사용해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전기요금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청소 한 번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리모컨 누르기 전에 먼저 필터부터 봐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깨끗한 필터 하나가 여름을 바꿉니다. 필터 청소는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면서도 냉방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가장 손쉬운 절전 습관입니다.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당장 에어컨 필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에어컨은 틀었는데 거실 끝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80세 김어르신은 지난 여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가 고르게 시원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특정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는 김어르신은 냉기가 발밑에만 머물고 공기가 고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자주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작은 방향 전환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에어컨은 찬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보내지만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천장이나 벽 쪽을 향해 반대로 돌려주면 정체된 찬 공기가 위로 순환되며 실내 전체에 냉기가 골고루 퍼집니다. 특히 방이나 거실의 사각지대에도 냉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어르신 댁에서는 손자가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고정시킨 이후 방 구석구석까지 시원한 공기가 퍼졌고, 에어컨 온도를 12도 더 높게 설정해도 체감 온도는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전엔 하루 종일 틀어도 덥다 했는데 요즘은 2시간만 틀어도 시원하니 참 좋습니다 라고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풍기의 방향만 바꿔도 에어컨의 냉방 효율이 크게 올라가며 전력 소비는 줄어듭니다. 또한 냉기가 고이지 않고 순환되어 실내 공기 질도 함께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 구조가 넓거나 복층일 경우에는 선풍기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 찬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절약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낮추기 전에 선풍기 방향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전기세 절감의 첫걸음이 됩니다. 올 여름에는 냉기 순환을 똑똑하게 활용해 쾌적하고 경제적인 냉방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기세 걱정이 정말 사라집니다. 바로 이 버튼은 AI 자동 모드 또는 스마트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에어컨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실내 온도, 습도, 사용자의 움직임, 실외 기온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방에 없을 때는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줄이고, 다시 사람이 감지되면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조절합니다. 또한 AI 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보다 체감 온도에 더 집중하여 과도한 냉방을 방지하고 전력 낭비를 줄입니다. 컴프레서를 계속 작동시키지 않고 냉방과 송풍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수동 모드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AI 모드를 사용한 가정에서는 일반 냉방 모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월 전기요금이 1525% 절감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절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기본 모드로 AI 자동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전기세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